안녕하세요. 도니메입니다. 4부에 걸친 건담 시대의 스토리 정리가 드디어 완결됐어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건담 시리즈의 영상이 준비 중이지만 그보다 먼저 건담 시드에 대한 영상이 차례차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170만 명이 참여한 건담 인기 투표에서 10위를 차지한 인물, 바로 아스란 자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지한 모습과 그에 어울리는 멋진 목소리로 인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특히나 아스란에겐 여성 팬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역시 진지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귀여운 행동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그의 약혼자였던 라크스 클라인의 집에 무수히도 많은 하로 로봇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많은 로봇들은 전부 아스란이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직 어렸던 둘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약혼 관계로 인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어색했었는데요. 그렇게 거리감이 있는 사이를 보내던 중 라크스의 로봇펫이 고장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스란이 나서서 직접 고쳐준 계기로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고쳐진 로봇펫을 보고 라크스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아스란은 그녀의 예쁜 미소를 위해서 하루라는 로봇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새 친구가 생겨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라크스를 보자 아스란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서 선물한 결과 그녀의 집에는 알록달록한 하루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집중해서 하루를 만들었을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로 순수하고 귀엽게 느껴집니다. 라크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인 키라에게 로봇펫인 토리를 선물해준 것도 바로 아스란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키라와 아스란이 단지 어렸을 때의 친구 정도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잠깐 친구였다는 이유로 저렇게나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둘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서 친형제와도 다름이 없던 사이였어요. 둘의 어머니가 친구였기에 같은 나이였던 키라와 아스란도 자연스럽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게다가 농업학 박사였던 아스란의 어머니가 연구로 바쁜 날이 많아서 아스란은 키라의 집에서 놀고 자라며 서로가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로 자라게 된 거죠. 그렇게나 끈끈했던 둘을 갈라놓게 된 것은 코디네이터를 향한 내추럴의 분노가 심화되면서부터였어요. 지구에 있던 코디네이터들이 블루코스모스라는 폭력적인 단체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늘어나자 불안해진 코디네이터들은 점점 지구를 떠나서 동족인 코디네이터들이 살고 있는 플랜트로 이주했어요. 달에서 살고 있던 둘도 테러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주를 했는데 먼저 가게 된 아스란이 키라에게 플랜트에서 꼭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추럴이었던 키라의 부모님께서 중립국가 오브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부모도 아이도 코디네이터인 아스란 가족과 다르게 부모님은 내추럴이고 아이만 코디네이터인 키라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인종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오브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헤어졌다고 한들 다시 만날 땐 적으로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플랜트로 이주하고도 아스란의 부모님은 굉장히 바빴어요. 정치인인 아버지는 지구연합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비밀리에 전투용 모빌 슈트를 만들어서 지구군과 싸울 군대인 자프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농업 박사인 어머니는 유니우스 세븐이라는 농업 플랜트에서 지구에서 100% 수입해오는 식료품을 직접 만들어서 플랜트가 지구연합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플랜트에다가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지구연합에게 반항하지 않고 참아왔던 이유 중 하나가 연합에서 식료품 수출을 끊어버린다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프트가 이겨도 식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식량이 있어도 지켜줄 자프트가 없다면 또다시 빼앗기기에 코디네이터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만드는 일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이후 소수였던 자프트가 지구연합에게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농사지은 작물들도 무럭무럭 자라 수확을 눈앞에 두자 코디네이터들은 드디어 연합에게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비극적이게도
지구연합에서 유니스 세븐의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식료품의 생산을 막을 일이 벌어진 탓에 아스라는 그곳에 계셨던 어머니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아스란이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훗날 저스티스 건담을 타게 될 아스란을 두고 근접전에선 이길 상대가 없다고 표현하였는데요. 그 기반을 닦은 것이 바로 사관학교였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에도 학년에서 수석이었던 아스란은 오히려 사관학교에서 그 재능을 더욱 꽃피웠는데요. 똑똑한 두뇌로 인해서 정보처리 기술 학년 1위에 더불어 모빌 슈트 전투와 나이프 격투 1위, 그리고 사격술과 폭탄 처리 기술 2위를 달성한 아스라는 사관학교에서 종합성적 1위를 달성한 천재였어요. 이런 천재성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격술 테스트에서 벌어진 일화인데요. 코디네이터들 중에서도 유명한 줄 가문의 아들인 이자크는 가문과 본인의 능력으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스란에게 1위를 전부 내어주자 큰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1위는 아스란, 2위는 이자크였죠. 그렇기에 마지막 사격술 테스트만큼은 아스란을 이기기 위해서 승부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하필이면 아스란에겐 그 테스트 날이 유난히도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 몸이 아프다고 테스트를 안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 사격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이자크와 단 몇 점 차이로 2위를 기록하게 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자크는 아픈 그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사실에 더욱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스란이 이런 전설을 남기며 아카데미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께서 그에게 많은 우성 유전자를 주입시켰기 때문인데요. 코디네이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의 눈과 머리 색깔은 물론 뛰어난 재능이 담긴 유전자까지도 자금이 여유롭다면 이 기적을 한 아이에게 모두 줄 수 있었어요. 정치인인 아버지와 박사인 어머니를 둔 아스라는 넉넉한 재산을 바탕으로 비싼 고급 유전자를 가득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전자 공학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라 적용시킨 우성 유전자가 무조건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스란의 경우 아주 운이 좋게도 적용한 좋은 유전자들이 모두 발현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코디네이터들 사이에서도 학년 최고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슈퍼 코디네이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키라와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스트라이크와 이지스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스란이 슈퍼 코디네이터에 못지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키라를 용서하고 화해한 아스란은 내추럴과 코디네이터가 핵과 제네시스로 서로를 멸망시키기 위해 싸웠던 마지막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어요. 플랜트로 날아드는 핵 공격들을 전부 격추시킨 그는 외부 공격이 먹히지를 않는 제네시스를 멈추기 위해 특수부대의 능력을 살려 내부로 잠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아버지를 보게 되어 눈물을 보이고 마는 아스란. 그렇지만 그에겐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제네시스의 발사가 30분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아스란이 생각하기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네시스의 사선은 적군이 아니라 지구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죽임당하고 다시 복수하는 이 전쟁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람에겐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아스란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저스티스 건담의 핵으로 제네시스와 자폭하기 위해서 중심부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면서 아스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조차 못한 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던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싸움을 그만두라고 외쳤던 말이 단지 말뿐만은 아니었다는 걸, 진심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랬다는 걸 애니메이션을 보던 사람들도 아스란을 통해서 느꼈지 않았을까요?